저는 캐논도 썼다가 캐논도 한 10년 썼고 니콘은 한 9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소니로 간 지는 2년 조금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소니 니콘 쓰고 있는데 소니에서 와달라 그래서 소니를 갔는데 소니 앰버서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니 아카데미 강사를 해서 소니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타이거스 포토 아카데미라 그래서 사진 강의, 그다음에 보정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인스타그램 이런 건 다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중요해요. 혹시 이제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계정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계속 보정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허접하지만. 네. 그리고 지금은 500px가 많이 죽었지만 예전에는 500px가 굉장히 사진이 판매가 많이 됐어요. 이게 중국 회사가 인수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죽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500px에서는 이제 세계 월드와이드 팔로우해야 할 풍경 사진 작가 100인 중에도 속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저렇게 부분 10장씩 선정하는 거기 부문에 선정돼서 계속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선정하는 뭐 101명의 세계 월드 랜드스케이프 작가 중에도 포함됐었고 뭐 그랬습니다. 좀 쑥스럽지만요. 자, 제가 원래는 우리 세미나 제목이 빛을 마스터하는 7가지 방법. 이거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한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 한 30분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 한 3-4시간 찍은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까워서 그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주제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저하고 출사를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 작가들이 사진 촬영하는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지 처음서부터 쭉 찍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올 때까지 그 루틴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으러 가게 되면,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나 이런 사진 찍을 거야 하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하고, 나 이 사진 찍을 거야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아니요. 그게 이제 SNS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 작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하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풍경 사진 찍는 분들은, 야, 오늘 이만희 가자. 딱 그러면 이만희 가방 챙겨서 이만희 가시죠.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반드시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 일단은 제일 먼저 풍경을 찍을 건지, 인물을 찍을 건지 그런 걸 결정할 거잖아요. 이제 풍경사를 찍는 사람은 대부분이 풍경일 거고, 그러면 그 종류가 정해지면, 그 장르가, 그러면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의 사진을 찍은 거를 컨셉을 좀 갖고 계시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 풍경사진 찍으러 가면 일출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야경 찍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냥 내가 이만리 가서 소나무를 찍는데 안개 낀 소나무를 찍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건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소나무를 어떤 형태로 내가 어느 어두움에 아니면 빛을 쏴가지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일부러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취미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찍으러 갈 때와 집에 와서 보정할 때 보면 사진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저쪽에 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뭘 찍고 싶다, 내가 뭘 의도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내가 풍경 찍는데 내가 의도하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나무가 2개가 쫙 있어요. 그럼 그 빛이 딱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나는 RCM으로 흔들어서 여기는 싹 불어나게 하고, 저 가운데는 쨍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시면 시도를 못 하세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거 누가 잘하냐면 그 인물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있죠. 컨셉 촬영하시는 분들, 광고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콘티 짜짜고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하세요. 근데 풍경사진 찍는 분들은 안 하세요, 이거를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못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오늘 가서 이런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을 좀 많이 머리에 담으세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컨셉이 종류가, 레시피가 많지 않으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이 보셔라, 사진을. 남이 찍은 사진들 많이 보세요, 좋은 사진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내가 해보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라. 요거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서 찍으면서 찍기 전에 가면서 이 의도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결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과도.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골프 치는 사람들 막 처음부터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막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안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내가 뭘 찍을 건가? 이만희 소나무 찍으려는데 안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꽝 하고 가방 싸고 오거든요. 진짜로 찍을 거 없어요. 풍경에서 소나무 뒤에 배경에 막아주는 안개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을 바꿀 수 있죠. 난 소나무만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해서 매크로로 찍을 거야. 흑백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또 새롭게 또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것, 자주 갔던 곳은 잘 아니까 그나마 잘 할 수 있지만 가보지 않았던 곳도 실제로 많이 와본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런 계획을 잡았으면 장소를 선정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래서 장소 선정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장소 선정해야 계획도 같이 나오겠죠. 이제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날, 날씨, 뭐 바람, 대부분 저는 이제 날씨를 보게 되면 날씨 앱을 5개를 봐요. 뭐 윈디도 보고, 그 기상청도 보고, 뭐 여러 개 있죠. 그 네이버에도 보면 한 4개씩 나오잖아요. 5개를 보고 4개가 괜찮으면 가고, 3대 2다 그러면 이제 안 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확률을 높은 쪽으로. 그런데 보실 때 보통 이제 비가 오냐 안 오느냐 제일 먼저 보고, 바람이 세냐 안 세냐, 습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기온차가 어떠냐, 전날 이렇게 높은 기온과 지금의 제일 낮은 기온, 뭐 차이, 그 찍을 때 당시의 차이, 기온 차이, 그 다음에 이슬점과 찍을 당시의 기온, 그 다음에 습도. 이건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장소면, 내가 그 장소를 아는 장소다라고 하면 배경 정리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나오죠. 아는 장소니까. 거기가 상황이 바뀌지 않은 이상. 그런데 이제 모르는 장소일 때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만, 아는 장소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체크해 보시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인물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광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현장 반드시 가보죠, 감독들은.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하는데, 풍경은 그 동선 만들고 하는 게 되게 어렵죠. 자연인에서 그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곳은 아는 형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하시고, 모르는 곳은 가서 부닥쳐야 돼요. 그럼 가시면 이제 가기 전에 장기를 점검하는데, 나 메모리 안 갖고 왔어. 배터리 차지 안 돼 있어. 그러잖아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장비 체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촬영 끝나고 집에 딱 가시면 청소하고 전부 다 충전, 그다음에 메모리 다운 다 받아놓고 그 가방에 도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렌즈하고 바디만 빼고, 렌즈하고 바디만 뭐 제스팜 있으면 넣어놓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때 언제든지 렌즈하고 바디만 넣으면 가방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전혀 저런 현상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준비할 거 이런 되게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적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준비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필터를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라 장비 준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ND 필터 2세트, 바디 2개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필터 1세트,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배터리 4개, 여분 배터리 4개,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릴리즈 2개. 이거는 무조건 가방에 들어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릴리즈도 갔다 오면 충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건전지를 쓰는 거니까 여분 건전지는 항상 가방에 들어있고. 그래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좋죠. 요까지는 전부 다 아시는 일이죠. 첫 번째 것만 빼놓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현장 점검.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면 삼각대 쭉 펴고 카메라 렌즈 꺼내서 사진 찍기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진 잘 찍는 분, 정말 그 프로들은 찍는 시간보다 관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는 장소면 그 시간이 줄지만 모르는 장소 가면 그 주변을 계속 훑어보거든요. 그리고 언제 빛이 올라와서 어디서 빛이 올라오고 그게 그럼 떨어지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 일반 분들은 이제 가서 삼각대 피고 찍기 바쁘시죠. 그것보다는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장소를 미리 사전에 좀 조사하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거, 조사했던 거하고 실지가 맞는지, 그 다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또 새로운 곳이 있는지, 어떻게 담으면 거기 이제 유명한 장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 찍었겠죠, 그 자리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다른 뷰를 찍을 수 있는지,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들 그 현장에서 자꾸 보시라는 거죠. 제가 늘 우리 KPP 세미나 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카메라가 30cm 위아래로 움직이면 구도가 확 바뀌어요. 좌우로 1m가 움직이면 구도가 바뀌거든요. 똑같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도착했는데 날씨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비하면서 그 현장 상황에 맞도록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조절을.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컨셉을 갖고 왔는데 그거하고 맞느냐, 일치하느냐, 아니면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일치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동안 준비하는데 빼트려서 새로운 곳이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또 점검하고, 그래서 또 찍고, 이렇게. 제가 유명한 작가, 다른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남들하고 똑같이 담아보고, 그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구도가,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왜 좋았지? 이제 그걸 점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사진을 나는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시각으로 이제 자꾸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과정에서 나만의 시선을 키우는 과정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해보시라.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관찰 좀 하시라.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게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런 구도를 찍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럼 뭘 하시나요? 이제 촬영 준비를 하죠. 그러면 촬영 준비를 하시는데, 위치나 각도 여러 가지 잡아서 그 피사체를 넣을 건가, 뺄 건가, 그 다음에 구도는 어떻게 잡을 건가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 모드는 뭐를 쓸 건가, M 모드를 쓸 건가, AV 모드를 쓸 건가, 의외로 참, 이것도 써야 되는데, 의외로 측광 방식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으세요. 혹시 측광 방식을 대부분 멀티 측광, 다중 측광, 카메라 해서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그거 쓰시죠. 근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거 달라져야 돼요. 저는 스파 측광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촬영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촬영 모드, 초점 포인트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초점 포인트를 넓게 놓고 쓰죠. 초점 포인트를 넓게 놓으면 좋은 점은 풍경 속에서 초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놓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뒤에 내가 초점 놓고 싶은 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꽃이 있어요. 그러면 초점 포인트가 나무 두 개를 다 커버하는 포인트면 꽃으로 절대 초점 안 들어갑니다. 가까이 있는 거, 그 초점 포인트 면적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카메라는 가서 초점을 잡아요. 이만한 초점을 내가 카메라 화각에서 이만큼 초점 면적을 잡았어요. 이 끝에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안 잡고. 그걸 되게 그러니까 아시는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초점을 그럼 여기다 꽂고 싶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해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초점 포인트도 바꾸고요. 그래서 측광 방식도 스팟을 쓸 건지 멀티를 쓸 건지 다중노출 그걸 쓸 건지 전체를 쓸 건지 이제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저거를 정하시겠죠 이제 이렇게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측광은 카메라가 하지만 노출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조리개, 아이소, 효석 뭐 이런 걸로 점검하신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적어도 한두 번은 보셔라. 그래서 너무 언더로 가 있는지 너무 오버로 가 있는지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진을 어떤 걸 촬영할 건지 단컷으로 찍을 건지 브라켓팅을 찍을 건지 인터벌을 찍을 건지 뭐 아니면 포커스 스태킹을 할 건지 이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기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뭐에 관련된 건가요? 이게 다 결정을 누가 하나요? 제가 하죠. 작가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바디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순식간에 다 빠르게 쭉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나 그 AV 모드에 그다음에 멀티 측광에 그다음에 F를 조리개를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세팅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번 바꾼 다음에 나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요. 안 맞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딱 보고 딱 들어가서 쭉 하면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하수 찍을 때 가시면 그 자리에서 막 안 돼가지고 막 후레 시비 치고 막 이러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내 바디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측고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측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초점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죠. 뭐 삼각대를 놓고 안정되게 찍고 소석을 맞추고 해서 이제 삼각대가 없으면 소석을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찍죠. 자, 근데 2번이 되게 중요한데 2번에 체크를 안 했네요. 우리 사진 찍을 때 같은 자리에 놓고 계속 풍경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해 뜰 때까지. 네.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해 뜨기 전서부터 기다렸다가 해 뜬 때까지 일부러 찍은 거니까 그분도. 그거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찍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찍으실 거면 조리개도 바꿔보시고 찍고 노출도 바꿔서 찍고 그 다음에 초점도 바꿔보시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러면 조리개의 변화와 노출의 변화와 초점의 변화가 사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서 계속 찍는 것보다는 새로운 화각을 찾아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찍었다. 그러면 새로운 화각을 찾아서 새로운 구도를 찾아서 나만의 구도를 자꾸 찾으라는 거죠. 뭐 요거는 저 위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풍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 날씨가, 이 날이. 일출에 가면 밝아지고 계속 노출이 바뀌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디에 계속 시그널을 줘서 바디를 체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출에 이렇게 사진이 반한다. 그러면 찍을 때마다 계속 점검해. 찍을 때마다. 예. 저 같은 이제 브라켓팅을 찍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출 올라올 때니까 보통 이제 2분의 1초 아니면 뭐 이렇게 찍게 되면 브라켓 찍으면 1초, 2분의 1초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초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한두 컷 정도 찍어요. 그러고 나면 그 시간이, 우리 해 뜨는 시간이 사실은 1분이 안 되잖아요. 1분도 채 안 돼요.
그 사이에 또 노출이 쓱 바뀌어요. 그늘에 있다가 쓱 나오거나 뭐 이러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노출을 또 바꾸시고 계속 찍지 마시고 계속 점검하세요. 찍을 때마다. 그래야 내가 퀄리티 좋은 사진, 노출이 잘 맞는 사진을 담아올 수 있거든요. 노출이 잘 맞는 사진은 보정할 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노출이 안 맞은 걸 억지로 올리고 또 내리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힘들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노출이 좋은 사진을 담아오시면 보정할 때 할 수 있는 관용도가 폭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데이터를 담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라. 결과를 확인하시는데, 자, 우리, LCD로 사진을 보면 그게 JPG일까요? 로 파일일까요? 사진 딱 찍고 나면 사진 뜨죠? 카메라에. 그죠? JPG예요, JPG. 자, 그러면 사진을 내가 로 파일을 찍든, 자, 로 파일로 찍으면 로 파일 데이터를 올리죠. 찍어 올리죠, 카메라가. 센서에서. 그럼 그거를 데이터를 저장하러 가고, 하나는 카메라 회사의 그 프로세서가 있죠, 카메라마다. 다. 그러면 뭐 디직4, 뭐 디직5 막 있잖아요. 그럼 걔는 이렇게 JPG로 카메라 회사가 바꿔서 띄워줘요. 그럼 JPG로 보는 거예요. 로 파일은 죽었다가 여러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로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에요. 숫자 0101 숫자의 나열이거든요. 그러면 JPG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JPG로 찍일까요? 로 파일로 찍일까요? JPG로 로 파일로 찍는 방법이 하나 있고 JPG로 찍는 방법이 있죠. 로 파일로 찍으면 로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되죠. 그럼 JPG로 찍으면 JPG를 찍으면 JPG로 저장되겠죠. 근데 찍히는 건 똑같이 로 파일로 찍힙니다. JPG로 세팅하고 찍거나 로 파일로 세팅하고 찍거나. 왜냐하면 센서가 찍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JPG로 세팅해 놓고 찍으면 아까 제가 로 파일을 찍은 거를 프로세서가 JPG로 바꿔서 액정에다 보여준다 그랬죠, LCD에. JPG로 찍으면 로 파일을 찍은 걸 프로세서가 JPG로 바꿔서 JPG를 저장해요.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보정 안 한 사진은 없다. 카메라 회사가 JPG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그죠? 로 파일을 카메라 회사가 JPG로 바꾼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카메라 회사가 자기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캐논은 색감이 어떤데 니콘은 색감이 칙칙해 뭐 소니는 어때? JPG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엄밀히 얘기하면 로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보려 그러면 거기에 그 프로필이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필 아시죠? 이제 우리가 ACR이나 라이트룸 띄면 프로필 떠가지고 뭐 거기에 뭐 비비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색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보정 안 했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만 그래서 LCD를 통해서 보는데 LCD로 컬러를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컬러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고 LCD로 노출이 어떻게 된가를 체크를 하세요. 노출이. 어디가 날아가고 어디가 안부가 더 심하고. 근데 그러면 날아간 부분, 화이트홀 난 곳은 어떻게 하면 떼울 수 있을까? 어둡게 찍으면 떼우겠죠? 그러면 안부가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츠광으로 안부에다 놓고 찍고 노출 맞추고 명부에다 또 쭉 옮겨서 명부에다 노출 맞추고 다시 찍고 그래서 사진을 막 10장, 15장, 뭐 9장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블렌딩을 하는 데 쓰거든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영상. 예. 그래서 의도한 초점이 거기에 가서 맞았는지 내가 의도한 노출이 맞았는지 그 다음에 의도한 구도가 정상적으로 잘 나왔는지 이제 요거를 점검하시는 거죠. 여기에 컬러를 보라는 얘기는 없죠. 컬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로 파일로 찍었다라면 JPG는 좀 영향을 주지만 그래서 요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렇게 하고 야, 다 찍었어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재촬영, 보충 촬영을 필요하면 하시라는 거죠. 자, 풍경 찍으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와요. 그럼 왕복하면 적어도 교통비 10만 원 이상을 들죠. 그리고 와서 내가 만족스러운 사진을 못 찍고 가게 되면
그래서 그날은 다 까먹은 거죠. 다 까먹은 거. 한 장이라도 풍경 사진이 사실은 우리가 풍경 사진 찍으러 가서 10장, 20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만들어야 2장, 3장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하루에. 일출을 찍을 경우에. 그런데 그 멀리 잠 안 자고 가서 사진을 못 만든 거 억울하잖아요. 반드시 이제 그래서 이 점검하는 게 내가 사진을 잘 찍었나 그냥 이렇게 막 보고 그냥 닫잖아요. 반드시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고치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찍어서라도. 그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렌즈 청소, 뭐 필터 청소, 기타 청소를 다 하고 배터리 충전 뭐 이런 거 다 하고 완벽하게 다음을 위해서 가방에 다 넣고 제습함이 없으면 가방에다 그냥 렌즈하고 바디 넣어도 괜찮아요. 요즘 겨울이니까. 제습함이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넣어놨다가 출사 내일 갈 거야. 그러면 딱 꺼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바퀴의 출사가 끝나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 다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요까지만 얘기했어요. 요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제가 기획했던 처음에 가기 전에 계획했던 그 사진, 그 컨셉, 그걸 가지고 찍어온 사진을 보정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을 받아서 보정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컨셉, 내가 찍었던 컨셉을 그대로 찍혔다 생각되시면 그 컨셉을 유지해서 살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찍기 전서부터 찍은 후까지 보정하는 저 최종 단계까지가 하나의 그 이제 컨셉을 하나로 쭉 이어지죠.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계속. 마찬가지로 보정을 하시다가 내 컨셉을 이거 하고 그렇게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정할 때 보니까 지금 바뀌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 갔더니 또 바뀌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그거대로 나름대로 필요하고요. 보정할 때 바뀌어. 그러면 그것도 사진 어디 안 가는 거니까 복사해 놓은 다음에 그쪽으로도 가보시고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컨셉으로도 이제 진행해 보시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작업을 한번 작업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쉬운 것 같지만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그런데 하면 돼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노력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자, 이건 지금 여러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면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 바뀌죠. 뭐냐면 내가 그 컨셉을 가지고 사진을 자꾸 찍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추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진을 만드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엔젤 아담스가 한 말인데 사진은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사진은 찍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동의해요. 제가 그거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촬영하는 방법도 이거 이렇게 했더니 안 돼. 내 컨셉에 이게 안 돼. 이런 컨셉을 할 때. 그러면 촬영하는 방법을 바꿔야지겠죠. 보정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한 컨셉대로 안 돼. 그럼 보정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진 찍는 레시피가 많아지고 내가 보정하는 레시피가 많아져요. 내가 여기 나만의 금고에 쌓아놓는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사진, 어떤 케이스의 풍경 사진, 어떤 케이스의 사진도 여기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습을 처음부터 안 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컨셉의 사진을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취미 사진가로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친구가 너 사진 잘 찍으니까 사진 맨날 찍어 다니는데 사진 잘 찍으니까 우리 결혼식장 예식장 찍어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덜컥 겁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자꾸 해서 내 레시피를 자꾸 늘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쭉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진 보정이 풍경이 됐든 인물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 사진 보정하는 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뭐 인물이라고 해서 보정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물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할 강조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표현해야 할 표현이 좀 다르고 그럴 뿐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이건 다 아시는 얘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소니에서 세미나를 하던 소니에서 그 수강생들하고 이제 출사도 가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해도 안 되시더라고 잘.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제 자 결론은 전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예, 어떤 거 하나 중요하고 어떤 거 안 중요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기획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촬영 전서부터 작품 완성 단계까지 하나의 일관된 컨셉으로 한번 사진을 만들어 보시라. 이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고 남들은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이런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 다음에 남들은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 다음에 많이 연습을 해서 내 레시피를 많이 늘려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완전히 진짜 내 사진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이제 나중에 나도 모르게 느껴져요. 그럼 누가 어떤 소리가 들으냐면 내가 알기 전에 야, 너 사진 되게 좋아했어. 이런 소리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니까 확 느끼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너 사진 요즘 바뀌네? 이렇게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라.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이건데 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일단 드렸고요. 빛을 마스터하는 7가지 방법. 이건데 자, 그러면 요 빛을 관찰하는 시간은 아까 우리가 출사 가서부터 이게 쑥 출사 가서 사진 찍어 올 때까지 중에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게? 어느 스텝에서 이걸 할까요? 장비 준비 단계에서는 하진 않겠죠? 현장 점검 요때 하고 요때 촬영 바로 전에 촬영은 누르는 거니까 예. 요때 하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요때가 더 중요하죠. 현장 점검을 할 때 빛이 어디서 떨어지고 빛이 어디서 오고 빛이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빛이 지금 누가 뭐라 하시더라고. 빛이 어디서 오고 빛이 어디로 가고 빛의 세기가 어떻고 빛이 부드러운지 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왜 제가 계속 빛 그러냐? 다 아시잖아요. 사진은 빛의 빛노름이라고 그랬죠. 그럼 빛노름이 왜 빛노름인지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걸로 볼게요. PPT가 화질이 안 좋아서 자, 이 사진을 보고 첫 번째 질문 어디가 제일 눈에 띄나요? 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가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로 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저기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의도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진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는 지난 농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찍은 거고요. 거기 해바라기가 커요. 그래서 삼각대 2m짜리, 2m 30짜리 놓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내려보면서 찍은 거예요. 저 뒤에를 표현하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 바로 앞에 25c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카메라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스태킹을 찍은 거예요. 띡띡띡띡띡띡. 그 다음에 한 2장. 그 다음에 저 하늘은
하늘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장노출을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포커스 스태킹한 사진 다 모으고 저 하늘은 나중에 블렌딩을 했죠. 포커스 스태킹한 사진하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제가 저거를 평상시에 알지 못했다라면 장노출을 찍거나 포커스 스태킹 하거나 뭐 이것도 말고 그것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믹싱할 수 있는 생각, 이제 레시피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저렇게 하늘이 안 이뻤었는데 하늘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이제. 장노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모션 블러를 살짝 줬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럼 요 밑에 해바라기 꽃 포커스 스태킹과 하늘의 그 장노출을 생각 안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찍는 거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 사진에서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말씀드렸냐면, 저는 요거를 보정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저기 하늘에 저기 안 이뻤던 하늘을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저기도 하고 있지만 원래 주제는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를 살짝 밝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밝게 하면 아래쪽이 너무 밝아져서 그래서 여기는 살짝 조금만 밝게 하고 그래서 시선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요거를 띄워놓고 할게요.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가는 곳은 어디냐? 이거죠.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사람의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어떤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이미지를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곳 어딜까요? 밝은 곳. 예. 정답. 또. 예쁜 곳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죠? 예쁜 곳은 이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밝은 곳.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어디다 놓나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어디다 놓나요? 그 인물에다 놓죠. 인물이 중요하니까 거기다 놓죠. 초점이 있는 곳. 초점이 있는 곳에 사람 시선이 가요. 우리가 블러를 줘서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안 가게 블러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날린다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날린다는 얘기는 없앨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 안 되도록 거기를 블러 처리해버리는 거잖아요. 복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점이 있는 곳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게. 밝은 곳, 초점이 있는 곳, 또 계속 누를게요, 제가. 자, 밝은 곳 정답이시고요. 대비가 강한 곳. 저 꼭대기 보시면 이제 하늘이 밝고 그 다음에 땅이 어둡죠. 두 개가 안부와 명부 차이가 크죠. 그 대비가 강한 곳에 가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시각 디자인하는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쓴 논문에 있는 얘기예요. 그대로 발췌한 거니까. 그래서 명암에는 대비에는 밝고 어두움의 대비도 있지만 칼라 대비도 존재한다. 제가 왜 저기 하늘을 저렇게 여기를 안부인데 여기를 푸르스름하게 만들어 버렸죠. 여기를 노란색. 그럼 뭔가요? 보호색이죠. 저러면 칼라 대비가 강해지죠. 그러면 둘 다 살아요. 안부도 살고 명부도 살아요. 꽃도 살고. 자, 그러면 명암의 밝고 어둠의 대비와 그 다음에 그 칼라의 대비,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샤픈이 강한 곳. 샤픈이 강한 곳은 뭐하고 똑같나요? 샤픈이 강하려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샤픈이 강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초점을 안 놓치려고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샤픈이 강한 곳과 질감이 강한 곳. 질감하고 샤픈은 조금 성태는 다르지만 질감은 거기에 어떤 그 느낌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질감도 누가 하냐면 컨트라스트를 해요. 이것도 샤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샤픈은 경계에 들어가는 거고 질감은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컨트라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질감이 강한 곳. 질감도 강하려면 초점이 거기에 안 가 있으면 질감이 안 강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스트롱한 라인이 있는 곳. 우리 흑백 사진에서 뭐 그림자가 다리 밑에 교각 밑에 그림자가 쫙 지거나 뭐 이러면 그쪽에 시선이 많이 가거든요. 강한 라인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국 사진만 찍는다 그랬죠, 제가. 외국 사진 안 찍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국 사진 보면 다 똑같죠. 아, 이거 뭐 나도 찍었을 뭐. 근데 저기 알프스 사진이나 뭐 찍으면, 와, 대단하죠. 대충 찍어도 대단하죠. 안 봤던 것이 그래서 그래요. 독특한 것이고, 내 머릿속에 항상 익숙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곳.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사람으로 가요, 먼저. 초점이 맞든 안 맞든. 자, 요런 곳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 와서, 내가 주제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주제에 이게 다 들어가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주제가 다 똑같은 게 다 적용될 수는 없죠. 그 주제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있는 대로, 있는 만큼 양을 조절해서 주제에 적용시키면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풍경 사진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풍경 속에 사람을 넣는다고 그러죠. 스토리텔링 하려고 이제 그걸 막 넣잖아요. SNS 하시는 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복 입고 들어가서 이제 있고. 그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건데, 그거 없이도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주제가 뭐고, 부제가 뭐고,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아까 그 현장에서 촬영하기 전에 관찰하는 시간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관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럼 여기에 이제 딱 줬으면, 난 이 어둡지만 이 해바라기의 노란 빛이 너무 그 빛에 딱 떨어진 그 빛이 너무 이뻐서 저 시간에 이제 뭐 그다음에 하늘하고 매칭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스토리텔링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작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가는 게 또 아니에요. 내가 스토리텔링을 A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서 작품을 보정을 하고 딱 내놨는데 관객은 B라고 느끼면 스토리텔링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하나 일관된 작업을 하시라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작업이 일관되게 쭉 가서 보정까지 끝나서 작품을 딱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딱 내놓는 순간 드디어 관객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다 한 거죠. 만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관객과 나의 작품이 공감이 생기게 되죠. 공감이 생기든 아니면 뭐가 생기게 되죠. 관객이 느끼는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관객이 느끼는 그 느낌이 일치하면 공감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위해서라도 전체를 한번 쫙 하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컨셉 작업이 안 됐는데 관객하고 만나면서 그 만남 포인트에서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게 이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들일 수 있지만 조금씩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밝은 곳, 대비가 강한 곳, 샤프닝이 강한 곳, 질감이 강한 곳, 뭐 강한 독특한 곳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나요?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빛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을 어떻게 해서 컨트롤 할 거냐예요, 이제.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초점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초점도 빛이 만들어내죠. 근데 그 초점이 있는 곳에 빛이 떨어지면 훨씬 더 밝아지죠, 그쪽이. 주제를 만들기가 좋죠. 강조하기가 좋죠. 그래서 빛과 초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자, 이거. 요거는 요 근처에 있는 거죠. 오후에 갔는데 저 산에서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에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이쁘죠. 이제 그러면 거기다 초점을 놓고 그러면 거기가 제일 콘트라스트 강하고 제일 쨍할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펼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빛이 있는 곳이 제일 밝고 저는 이거 관심 없어요. 이 집도 관심 없고. 저는 저 빛이 있는 곳에 저 은행나무 잎에 저 노랗게 빛이 떨어진 곳 저는 저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집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집을 디테일을 더 살렸겠죠. 더. 근데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는 빛이 있으니까 저기도 그 빛에 맞게
어울리게 만들어줘야 되죠. 저게 새까맣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게 요 노랗게 빛 떨어진 거 여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초점을 가능하면 그게 주제가 되는 곳이라면, 주제가 안 되는 곳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주제가 되는 곳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빛이 있는 곳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빛이 있는 곳에 초점 두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 그 주제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크로코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한 10cm 정도 돼요, 땅에서 높이가. 그럼 요거는 이제 바짝 엎드려서 600mm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600mm로 찍은 건데, 여기에 빛이, 저기서 빛이 쑥 들어오는데 부드럽게 아침 새벽에 이슬 안개처럼요. 근데 여기 벌이 콕 박는 거예요. 벌이 날아가는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저 여러 장 찍었기 때문에. 그 빛을 여기에 다 그냥 표현은, 여기. 그럼 초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꽃잎에 있겠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요거 전주죠. 이팝나무. 요것도 여기 빛 내림이 쑥 떨어지는데 여기다 줬어요, 그냥. 그러면 기차도 살고 밝고 옆에 빛 내리면 뭐 생기니까. 그럼 여기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거 찍을 때는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벽 이런 걸 찍을 때는 개방을 해요, 주로. 그래서 저 뒷부분 날리고 앞부분도 날리고 요 가운데만 막걸어. 그러면 초점이 더 살아 보이니까 살짝 개방을 한 다음에 찍은 건데, 그러면 저쪽 뒤는 나가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팜나무는 또 초점이 맞을 거 아니에요, 거긴. 그러면 빛에다 놓으면 빛을 표현하기가 쉬워져요, 조금. 훨씬.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예. 빛의 초점을 한번 놔보세요. 그리고 대신 초점을 잡으실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대낮에도 삼각대 써요. sho속이 확보돼도. sho속이 충분히 확보돼도 저는 삼각대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만 찍질 않고 브라켓팅은 무조건 찍으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를 놓고 찍으면 여기가 밝으니까 어둡게 만들 거잖아요. 빛이 있는 데다 자꾸 초점을 놓게 되면 빛이 밝으니까 나머지를 자꾸 어둡게 하거든요, 이런데. 그럼 여기 이제 안부에 들어갈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브라켓팅 찍습니다, 저는. 거의 99.9%,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안부들은 밝게 찍은 데서 좀 살리고, 그래서 그 노출하죠. 자, 그러면 자, 초점은 주제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저 초점을 누가 주냐면 빛이 초점을 만들어줘요. 빛이 그 어디다 놔야 될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자에 주목하라고 그러죠. 그림자를 보라고. 그 그림자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나요? 빛의 방향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빛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사막에 햇빛이 쨍한 오후 2시에 차를 딱 세워놓으면 그늘이, 그림자가 진하겠죠. 이렇게 경계도 뚜렷하고. 그런데 안개 낀 날 빛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흐리해지죠. 그게 이제 빛의 질이죠. 질감. 강하냐, 약하냐, 소프트하냐, 스트롱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자를 보면 우리가 이 빛을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안개 낀 날 같은 경우는 약해지니까 그거 알 수 있지만 적당히 해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강한지 약한지 빛을 봐서는 못 느낄 경우가 많아요. 다 밝으니까. 그럼 누가 그 정보를 제일 잘 주냐면 그림자가 제일 잘 줘요. 그래서 그림자를 반드시 같이 체크하시라. 그 그림자를 보면 당연히 이런 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보정을 하실 때 그 방향을 따라서 보정을 하시면 되죠. 빛이 있는 쪽은 밝고 없는 쪽은 어두워지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이것도 보세요. 여기가 제일 밝잖아요. 그 빛이 없어서 새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어두운 데서 안쪽으로 쭉,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실점 구도를 만든 건데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쪽에 빛이 떨어지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위에 있는 저거는 골프장인데 블루헤런 골프장이라고. 저기 만약에 저 나무 그늘이 없으면 저 빛이 저렇게 이뻐지지 않을 거예요.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저 빛이 더 이뻐지는 거죠. 대비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큰 사진으로 좀 보셔야 훨씬 더 좋으니까. 그냥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저는 그리고 사진을 작은 사진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 요것도 400mm인가 200mm 정도 찍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거 요거 빈내림 찍은 거고 요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사진 저는 이런 사진을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원본 사진을 쭉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판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에 노이즈 하나 안 만들어요. 다 지워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사고 싶은데 깨끗하지 않은 사진 안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스터머를 위해서 사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보정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요 색깔들도 다 맞추고, 그럼 여기 불연한 거, 초점 맞은 거, 이제 이럴 때가 순발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어둡잖아요. 터널이라서. 근데 저 아가씨가 걸어가요. 초속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뭐 125분의 1초, 200분의 1초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거를 빠르게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갔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 바디를 빠르게. 만약에 빨리 하고 싶다. 아이소 오토로 놔버렸어요. 차라리 그러면. 아이소로 그냥 노이즈 올라와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림자를 잘 표현하면 단순히 내가 이 사진에서 뭘 보여줄까 해서 유튜브에서도 말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로 바뀔 수 있어요. 결국은 저 그림자를 잘 본다는 얘기는 빛을 잘 본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 그림자를 저렇게 보고 그림자를 잘 표현해 놓으면 이 그림자가 다이렉트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 안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훨씬 더 돋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아까 제가 뭐라 했나요? 대비죠. 이번엔 칼라 대비.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빛의 색온도나 조명의 색온도나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색은 바뀌게 돼 있어요. 칼라는. 여러분 이제 보정하실 때 밝기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칼라가 어떻게 되나. 채도가 쪽 빠졌다가 쪽가 막 들어갔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 밝기 양에 따라서 아니면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안부에서 보느냐 명부에서 보느냐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보느냐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은 다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내가 칼라를만 생각한다면 구도 다른 거 생각 없이 칼라만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제일 이쁘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그래서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사진이 이제 영국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 이 사진을 그 사람들이 셀렉하고 이렇게 A4지 2장짜리니까 이렇게 A3죠. 이만한 사진으로 딱 실으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 썼냐면 칼라를 가장 아름답게 쓴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요거는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저희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 꽃축제 할 때 막 꽃 심을 때 딱 갔더니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거 이제 여기 무스까리하고 그 다음에 튤립을 심어놨는데 튤립은 노란색이고 저건 보라색이잖아요. 딱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도 쭉 들어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천생태공원인데 여기가 노란 칼라죠. 이렇게 칼라가 요 배경 뒤에 배경을 퍼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게 저렇게 퍼렇지는 않아요. 살짝 푸르스름한 기가 있지만 저렇게 퍼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렇게 해놓고 나면 저 노란색이 훨씬 더 드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컬러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빛이 없는 곳의 색깔과 빛이 떨어진 곳의 색깔과 전부 다 다르죠. 빛이 얼마큼 떨어지느냐, 빛의 양이 얼마큼 오느냐, 빛이 이제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색이 달라지죠. 그것들을 우리가 빛을 잘 관찰하면 그거를 캐치할 수 있고, 그거를 보정하실 때, 사진 찍으실 때도 하지만, 보정하실 때 그거를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거 같은 색으로 쭉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사진의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죠. 이끼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끼가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다. 이것도, 이거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이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135mm f2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사진 찍을 때 많이 이용하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 덤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이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흐르는 걸 표시할 거냐, 뽀얗게 다 뭉개진 걸 표시할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도 사진이 바뀌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간을 늘리고 좁히고, 그래서 다 같이 담아오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진 찍을 때. 뭘 바꾸시라 했나요? 조리개도 바꿔보시고, 아이소도 바꿔보시고, 초석도, 아이소는 잘 안 바꾸죠? 초석도 바꿔보시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저렇게 나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번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그냥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담아보시라. 네. 자, 그러면 빛의 차이, 변화에 따라서 컬러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그걸 한번 이제 느끼시면, 단순히 빛을 보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빛을 통해서, 빛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니까. 네. 자, 다음은 빛차 질감. 지금 계속 제가 뭘 얘기하나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사람의 시선이 많이 가는 곳,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빛하고 연관해서 얘기하죠? 그죠? 빛하고.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자, 빛과 질감인데, 저 빛이, 이 물 흐르는 거, 여기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질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저게 쉬워져요. 빛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 대신 빛의 양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고기에 맞도록.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으로 보면 많이 차이 나는데 어쨌든 원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진이 맞나요? 자, 요거는 질감 표현한 게 아닌데 왜 저게 떴죠? 잠깐만요. 아, 맞네. 예. 이제 빛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꽃들을 맹문동, 저거 조금 제가 과하게 올렸어요. 살짝, 조금 더, 예, 살짝 더 올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래 색이 진해요. 제가 갔을 때 필 때 가면 저게 맹문동이 필 초기에 가면 색이 안 바래서 진해요. 예, 초기에 가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한데, 저게 이제 요쪽 부분은 괜찮은데, 요쪽 부분이 어두워요, 되게. 그래서 안부 찍은 사진으로 여기를 넣어서 여기를 살짝 더 올렸죠. 양쪽을 다 살리려고. 예. 그러면 저것 때문에 저기에 안개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고요. 자, 요것도, 자, 우리가 꽃 양귀비를 찍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저 꽃잎 떡지게 만드실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저게 왜 그러냐면 꽃잎이 되게 얇죠. 저게. 근데 두 개가 딱 겹쳤는데 빛이 떨어지면 거기는 새까매져요. 그래서 저게 떡이 져서 저 질감을 그대로 표현 못 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게 디테일이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빛의 방향에 따라서 저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아세요? 저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저게 정면으로 볼 때 하고 요만큼 가서 이렇게 볼 때 하고 요렇게 가서 볼 때 하고 저게 달라져요. 예. 그래서 빛으로 저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요 사진도 보리가 노랬어요. 근데 살짝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살짝 올린 것도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친척이죠. 그래서 약간 초록색을 살짝 넣어서 좀 먼 친척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청보리 느낌으로 좀 더 살리고 색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빛이 없죠, 거의. 그럼 저기에 맞게 또 몽환적인 어떤 그 느낌을 주잖아요. 네. 빛이 없어도 이런 디테일들을 잘 담아내서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되죠. 다른 곳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요 대비가 강한 곳이니까 여기에 이제 시선들이 많이 가겠죠. 이것도 눈 오는 날이니까 흐린 날이에요. 예. 이거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저게 그 서울인데 그 하늘공원 메타길인데 제가 저기 자주 가거든요.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되니까 거리가. 근데 11월 달이었어요. 저기 메타길에 아직 초록색이 남아있죠, 저게. 예. 그 초록색이 남아있죠, 그렇게. 11월 달인데 눈이 엄청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달렸죠. 그랬더니 어떤 거기 한 무리의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들은 그 모델을 데리고 오셨는데 자전거도 그분들이 놓은 거예요. 모델을 데리고 왔는데 모델이 굉장히 얇은 그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오신 거예요. 저기 뭐야 그 가운 같은 이 두꺼운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 올지 모르고 그냥 온 건데 그날 눈이 온 거예요. 그 모델이 엄청 추워가지고 뭐 난리치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기다 저렇게 놓은 거 그냥 찍은 거예요. 저는 제 자전거가 아닙니다. 저는 저런 거 연출을 안 해요. 자전거를 치웠으면 좋겠는데 치우란 소리는 못 하겠고 그냥 그래서 찍은 건데 빛이 없어요. 근데 대신 쟤는 눈이 있어서 눈으로 그냥 빛을 커버해버린 거죠. 네. 눈이 대신 그 빛의 느낌으로 이제 눈을 좀 밝게 보정한 거죠. 자, 이거는 빛이 오히려 과하게 많죠. 요거는 저 두 분이 나주 이제 그 산림자원연구소를 갔는데, 그리고 사진 찍으러 딱 그러는데, 저 두 분이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삼각대 저기 똑딱이 카메라랑 삼각대 이렇게 있는 거, 그거에다 놓고 사진 찍으러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저분들 사진을 이제 막 찍어 드렸던 건데, 전날 빛도 좋았고, 빛 내림도 좋았고, 그러니까 저분들 그냥 엄청 고맙다고, 예.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나도 찍어줘 그러는데 저런 날이 오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서 요 신부가 되게 예뻤어요. 신부가 혼자서 또 싹 걸어오는 것도 찍었는데 너무 이뻐졌는데 그래서 이제 좀 드린 적도 있고요. 특별히 보정을 안 해도 그렇게 괜찮았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날씨와 빛은 풍경 사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날씨 이거는 날씨하고 빛, 이 두 개는 스토리텔링 하는데 가장 좋은 소재. 예. 제가 이제 사람을 안 넣어요. 여기다 웬만하면 풍경 사진 찍는데 사람을 안 넣어요. 왜 안 넣냐면 제가 해외에서 사진을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모델 릴리즈라고 해서 그 사람 허락을 받은 그 폼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초상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안 넣어요. 제가 사람을 안 넣고 찍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안 넣고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날씨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빛의 느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빛의 방향, 순광. 요거는 4배. 요거는 2억 화소짜리 사진입니다. 2억 화소짜리 사진이에요, 이거는.
자, 순광은 자연스럽고 디테일을 잘 표현할 수 있죠. 대신 대비는 컨트라스트는 약하다 그랬죠. 다 똑같이 이제 나오니까. 역광은 뭐 우리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거는 크게 안 하고요. 측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질감. 그다음에 빛의 방향이 순광이냐 역광이냐 측광이냐 어느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큰 사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 16장을 찍어서 픽셀 시프트 시키는 거 기능이 있죠. 그러면 이게 그 4배 커져요. 6,100만 화소가 2억 4천만 화소가 돼요. 그래서 그 큰 게 있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근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해놓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디테일이 기가 막히게 다 살아나요. 네. 그래서 2억 4천만 화소는 엄청 크죠. 네. 그런 거고, 순광이고. 요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월출산 사진. 요거는 이제 약간 측사가, 요거 이제 해가 저렇게 뜨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소나무. 저 소나무 새까매요. 요건 중형바디로 찍었어요. 소나무가 새까매서 안부처럼 막 되겠거든요. 근데 중형바디는 아시다시피 다이내믹 렌즈가 좀 넓죠. 그래서 쓱 올리면 안부들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살린 사진인데, 그래서 요거는 요 자리가 또 한 4-5자리밖에, 4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요 자리가.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낭떠지를 좀 내려와야 되는데, 한 4사람 있으면 끝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쪽으로 가면 빛이 들으니까 이렇게 와서 대각선으로 잡은 사진. 그럼 좀 강해지죠? 역광 비슷한 사진이니까. 자, 요거는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이게 작년 2월 달에요. 구정 전날.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빛이 쓱 들어올 때 그 부분만 디테일을 살려서, 자, 측광이니까 훨씬 더 디테일이 좋죠, 이것도.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설이 낀 것까지 이제 설이들 껴 있고,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부에 들어가 있는 것과 명부에 나와 있는 것은 디테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노이즈도 더 많으니까요. 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봐라. 아까도 그림자 얘기했죠. 동시에 보는 습관 좀 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빛과 분위기, 안개, 연기, 먼지까지도 빛이 있으면 다 빛을 산란시키는 요소죠. 그러면 빛이 소프트해지죠. 그러면 사진이 좀 감성적이고 훨씬 더 풍경 사진의 소리가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잖아요. 안개 있는 날 같은 날. 그래서 안개는 축복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빛이 없어서 이때 여기는 안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빛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배한테 박민우라고 그 친구가 그 모기 퇴치하는 커다란 연막 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거를 쫙 뿌리고 찍은 거예요. 그 친구는 뿌리느라고 못 찍고, 저는 옆에서 찍고, 그 사진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연출해서 찍은 건데, 이제, 이런 거 뭐, 우리, 어디야, 여기, 저기, 북위산 같은 건 뭐, 이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청남대 들어가는 진입하는 길인데, 여러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청남대 진입하는 길 가보세요. 한 5km 정도 쫙 길이 쭉 되는데, 차 세우는 곳마다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죠? 아니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거는 인공광이고 이거는 인공광이 없죠, 여기는. 근데 인공광은 요게 인공광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자연광에 섞느냐, 이제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데, 저거는 조명사 쓰시는 분들은 저거 되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거는 이제 신경 안 쓰시고 찍으셔도 돼요. 대신 보정하실 때 여기가 어두워요. 그럼 이제 자연광을 좀 더 올려주시면 인공광이 좀 작아져서 사진이 더 자연스러운 게 되니까 그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원래 이렇게 퍼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저는 새벽에 여명에 아주 미명의 안개가 올라와서 그 푸르스름한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걸 찍고 그 지옥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개는 있고 다 올라왔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파랗지 않고 약간 노리끼리한 것도 있었어요. 물론 아스팔트가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서 아스팔트를 쓱 파랗게 놓고 전체를 좀 푸른색을 넣어서 제가 원하는 컨셉으로 사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다크 무디한 그 블루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단순하게 밝고 어두움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빛이 이야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도 만들고, 감정도 만들고, 감동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진에서. 그래서 초점이든 그림자든 색이든 질감이든 방향이든 분위기든 이것들 전부 다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빛을 잘 관찰하고, 아까 그러면 아까 일부러 제가 컨셉 얘기했죠. 처음부터 출사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번째 단계, 현장을 관찰하는 단계, 촬영하는 단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얼마나 잘 관찰하고 그거를 내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거를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사진의 생명력을 넣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빛을 보시고 빛을 관찰하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요 빛이 이쪽에 있으면 어떨까? 요 빛이 이쪽에 있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가면 어떤 색으로 변할까? 이렇게 가면 초점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저 빛에다 놓으면 초점이 저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자꾸 관찰하시면서 한 곳에 놓지 마시고 옮겨 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사진이 많아지잖아요.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누적이 되시면 나중에는 이런 사진은 여기다 초점 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가 쌓이죠. 그게 내가 레시피잖아요. 나만의 금고에다가 나의 노하우를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몇 번 해서 그 습관이 되면 사진 찍는 게 쉬워져요, 더 훨씬. 그리고 빨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훌륭한 작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는 세미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